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백골리는 외진 산길을 따라 30분을 더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외딴 마을이다. 이 마을은 한때 번성했지만 1980년대 철도 노선이 다른 경로로 변경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그러나 백골리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다. 바로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십 년간 방치된 채로 세월에 묻힌 최씨 저택 때문이다. 최씨 저택은 마을 사람들이 입에 담기 싫어하는 장소이다. 1950년대 최씨 가문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집안으로 그들의 저택은 당시 최신식이며 웅장했다. 하지만 최씨 집안의 마지막 대를 이었던 젊은 부부가 이후 모를 화재로 모두 사망하면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는 소문과 함께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폐허가 되어갔다. 소문에 의하면 매해 첫눈이 오는 날이면 저택에서 최씨 부부의 울부짖는 소리와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이후로 이 집에 얽힌 흉흉한 이야기들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다. 직접 저택에 들어갔던 이들은 하나같이 감기와 두통 같은 알 수 없는 병을 얻고 오거나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최근 도시에 사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폐가 탐방이 유행처럼 번졌다.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공포 체험을 좋아하는 이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을 취미로 삼았다. 그중 한 그룹이 백골리의 최씨 저택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카메라 장비를 챙겨 밤에 탐험하기로 했다. 탐험대는 5명이었다. 리더인 상우, 영상 담당 지훈, 음향 담당 영희, 감정에 민감한 소희 그리고 자료 조사를 담당하는 민수. 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서 들은 저택의 역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론을 세웠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발했다. 춥고 흐린 날씨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밤 학생들은 아무도 없는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곡선길을 지나자마자 저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얼핏 보면 단순한 폐가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섬뜩한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곳곳이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창문이 빛을 받아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우먼인들이라 불리던 최씨 부인의 영혼이 나타난다는 2층 발코니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탐험대는 1층 거실에서부터 카메라를 켰다. 상우가 카메라를 들고 리드를 잡고 있었고 민수는 그의 뒤를 따라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영희는 음성 기록을 위해 마이크를 세팅하던 중 갑자기 찬 바람이 지나가며 문이 스스로 닫혔다. 깜짝 놀란 이들은 모두 서둘러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소희는 몸서리를 치며 불안해했다. 그 순간 어느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아이가 우는 것 같았으나 점차 몇 사람이 동시에 우는 소리로 변했다. 정체 모를 소리들은 그들의 신경을 곤두세우며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영희는 자신이 녹음한 파일을 재생해 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녹음된 소리 속에는 실제로 그들이 들었던 울음소리 외에도 살려줘 같은 낮고 기괴한 음성이 섞여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각자 나름의 결심을 다진 채 그들은 최후의 목적지인 발코니에 올랐다. 발코니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여러 해를 거슬러 온 것처럼 삐걱대며 그들을 안내했다. 도착하자마자 상우는 앞쪽 창문에 섰다. 창밖의 첫눈이 은은한 빛을 발하면서 비치는 풍경은 차분했지만 그 위로 마치 잔영처럼 사람의 형체가 맴돌다 사라졌다. 공포는 절정에 달했고 머지않아 그들은 빠르게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카메라와 음성장치들은 그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며칠 후 온라인에 업로드되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를 모으며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탐험 이후 탐험대원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건들을 겪기 시작했다. 악몽과 불면증은 기본이었고 영희는 이유 없이 병원 신세를 졌다. 소희는 이후로 텅 빈 방에 혼잣말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그들 중 그날 저택에서 본 것에 대해 다시 입을 여는 이는 없었다. 백골리의 최씨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시선을 받아내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 마을 어딘가 저택의 비밀은 여전히 어두운 베일에 쌓여있다. 과연 저택은 정말 저주받은 것일까? 아니면 단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일까? 그 진실은 오직 저택 자체만이 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의 한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했지만 밤에는 아무도 다가가고 싶어하지 않는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단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했지만 폐가에 대해 묻자 모두 언급을 피했다. 더더욱 궁금해진 우리는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폐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는 정말로 오래되어 보였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문에 다가가자 마치 누군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친구 하나가 농담으로 혹시 귀신이라도 출몰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긴장 반, 기대 반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매우 어두웠고 이상하게 차가웠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집안 곳곳에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흔적이 보였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기분 나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다. 잠시 뒤 발소리는 멈췄고 우리는 안심하려 했지만 곧바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우리 그냥 나가자 하고 속삭였고 우리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문이 저절로 쾅 닫혔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문 쪽으로 뛰어갔으나 문은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공포감이 엄습하며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다. 다른 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두 막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방에서 우리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해 보이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해 보였다. 순간 사진의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교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집의 오래된 주인이었고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중 한 친구가 사진을 만지자 갑자기 한 줄기의 바람이 방 안을 불어닥쳤고 사진은 벽에서 떨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그 뒷면에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가 지저분하게 손으로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필사적으로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밖으로 나와보니 우리는 그 안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마을 전체가 고요히 잠든 것처럼 정막이 흘렀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 그곳을 떠났다. 우리가 겪은 일이 꿈인지 실화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스레 공포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오싹한 꿈을 꾸었다. 그들은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날 밤의 기억들은 꿈속에서 자주 나타나 우리를 괴롭혔다. 마을을 떠나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과 슬픔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 우연히 다른 폐가를 만나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다. 우리는 이제 어딜 가더라도 예민하게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친구들은 농담으로 겁쟁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머물며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언젠가 그 비밀을 풀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야말로 그들을 돕기 위해 돌아갈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교통도 편리한 곳이어서 혼자 생활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건물은 꽤 오래되어 보였지만 내부는 깔끔했고 나는 금세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사 첫날 밤 나는 짐 정리를 대충 끝내고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조금 으스스했지만 그다지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젓고 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창문이 닫혀 있었기에 이상하게 여겼지만 워낙 피곤했던 터라 곧 잠에 빠졌다. 며칠이 지나고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새벽만 되면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처음엔 내 착각이라 여겼지만 나는 속삭임이 점점 집중을 방해할 정도로 명확해졌다. 한밤중에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자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사건이 정점에 달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어두워서 기분이 우울해졌다. 밤이 되자 나는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빗소리에 묻힌 제발 나가라는 소리가 한층 더 선명하게 들려왔고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어 일어났다. 소리의 출처를 찾아내고자 나는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고작해야 몇 권의 책과 작은 서랍장이 뿐이었다. 그때 문득 벽에 희미하게 그려진 낙서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벽지 위에 무엇인가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긴장된 마음을 다잡고 손전등을 켜 비추어 보니 여기를 떠나 나가라는 글씨였다. 공포감에 휩싸인 나는 즉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올리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빨리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유사한 경험을 나누며 대개 오래된 건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하지만 한 사용자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벽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언에 따라 나는 벽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그 아래에는 딱딱한 쪽지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쪽지에는 날짜와 함께 여기에서 비극이 있었다. 그 존재를 방해하지 마라 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하게 이사 준비를 하며 그 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사한 뒤 다시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이런 긴 이야기가 끝나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설화들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